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 국민연금이 드디어 이제 논란 끝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기로 했잖아요. 네.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부터 한번 개념 정리를 해주시죠. 발음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네. 연기금이라든가 자산운용사 같은 주요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할 때 하나의 지침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돈을 운영하고 맞서서 할 때 어떤 그 주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투자자의 마음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도 좀 알고 싶은 게 왜 네. 하필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을까? 이게 스튜어드가 그 항공사 스튜어디스 있잖아요. 네. 그 남자는 스튜어드라고 승무원. 그러잖아요. 예. 이게 보면 어떤 여객선이라든 여객기 기차의 승무원에서 유래한 얘기가 되겠고요. 예. 어찌 보면 대규모 공공행사에서 뭔가 좀 조직의 행사를 돕는 그런 간사 같은 얘기겠고요. 또 비슷한 말은 집사를 뜻하는 버틀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좀 뭔가 주인을 대신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신의 성실을 다하는 사람, 예. 스튜어드란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을 다 해라 하면서 네. 운용 지침을 내려준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2010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기업의 어떤 배당 확대라든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가 되겠는데요. 개선을 통해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처음 영국에서 도입됐겠고요.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이런 거죠.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라. 예. 그래서 주주, 기업 그리고 경제 모두에 도움을 내자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원문에 나온 네.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의 의사를 제출해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게 누구의 어떤 뭐 경영권을 뭐 누구 뺏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그 돈을 정말 잘 운영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소리,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한다거나 말도 안 되게 주주한테 줄 것도 안 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하자라는 것이 되겠고요. 영국이 이 지침을 도입한 이후에서 영연방이라고 불리는 뭐 캐나다라든가요, 그리고 호주, 뭐 유럽 이런 쪽에서 많이들 지금 도입한 거. 다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금 도입된 상태다라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네. 재작년부터 해서 얘기다가도 드디어 이번에 국민연금이 됐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영국 2010년, 캐나다도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2011년, 네덜란드 11년, 스위스도 2013년, 이탈리아 2014년, 말레이시아도 2014년에 했겠고, 일본도 2014년, 그리고 미국 여전히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도 올해부터는 뭐 작년부터 예고했었는데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채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사실 어떤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이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공론화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실제로 보면 한 2, 3년 전부터, 특히 2년 전부터 많이 했는데, 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에 따라서 결국 국민연금의 뭐 최고 책임자가 큰 집 갔잖아요. 감옥 예. 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려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권으로 후폭풍이 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관 투자가들은 설계해서 찬성하는데 거수격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기관 투자가들한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게 된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요, 국내 자산운용사 50곳에 반대 결격 행사 비율이 3.8%에 불과한 건데요. 외국계 자산운용사 11곳은 23.8%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성이고요. 가지도 않지 그냥 사인해서 주면 되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주주총회 참석해 보시면 계시겠지만 개인들한테 나누지만 기관한테 미리 받으러 다닙니다. 그 의결권 위임에 대해서. 네.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라.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거수기라는 단어 쉽게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이게 네. 기관 투자가 그리고 어떤 주주총회 얘기만 나오면 항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는 비판들을 계속 쏟아냈었죠. 하다 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드디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네. 도입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엊그저께 이제 결정이 난 거가 되겠는데, 그래서 어떤 제반 여건을 갖춘 다음에 이행 방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겠고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부터 해서 제한적으로 좀 허용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제계나 경영진 그리고 일단 시민 단체랑 워낙 목소리가 많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거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2018년, 19년, 20년 이런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가 기분 나쁘다. 네.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경영진 너무 엉터리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비공개적으로 만납니다. 네.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이런 거면 잘못됐으냐면 얘들 하자는 얘기 하겠고요. 이게 점점 확대되면 비공개할 게 없으니까 그냥 언론에 대고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겠고요. 배당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말하는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을 뭐 지금보다 2배 늘어나서 연 8개, 10개. 이게 수백 개가 있는데 대한민국 2천여 개의 기업이 있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려나가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직접 주주제한권. 그러니까 정말 말 안 들으면 손을 들겠다는 거죠. 손을 들어서 의안도 막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시라니까 지금 당장은 일부에서 언론이나 이런 얘기하던 이거 되면 뭐 경영진이 다 큰일 난다 얘기하는 건 제가 상당히 좀 과장됐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 경영권 리스크를 계속 얘기를 하던데 오히려 좀 순기능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순기능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순위는 분명히 따라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주주의 입장,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떳떳하게 잘하면 뭐가 걱정이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줄 돈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나 감사진을 선임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끼리 뭐 사돈의 팔촌 막 갖다 대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 같겠는데요. 실제로 당장의 실적과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요. 경영의 투명성이라든가 합리성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 하겠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이제 과거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의 한국 연기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식물 주주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보유하고 있고 상장사 지분 가치가 5% 이상 대량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300여 곳이 넘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식 투자에 대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제대로 목소리 냈냐면 뭐 아무 관심도 없지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 기업 경영에 분명한 목소리 내는 투자가 늘어날수록 일단 경영은 깨끗해지고 주가에는 긍정적이었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일부 어떤 경제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경제 언론 쪽에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뭐 제가 양쪽 공평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입되고 나서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사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일부 언론도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는요. 스튜어디스 코드를 도입한 이듬해인 2015년에요. 2015년 니케이 지수가 15년 만에 2만 선을 뚫고 올라갔고요. 일본 기업들의 배당금도 총액도 1조 11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흥미로운 건가요? 잉여 현금 흐름, 잉여 현금이라는 게 프리 캐시 플로우인데요, 영어로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라는 게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일본에서요, S&P 재팬 500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많고 그래서 바이백, 그러니까 자사주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수를 만들어서 인덱스를 만들었는데요. 예. 이것들이 크게 주가가 뭐 사상최고까지 뭐 상상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도 많고 좋고 자사주로 살거나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많은데 잘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예. 그걸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수를 만들어갖고 펀드를 하면 제가 보기에 상당한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을 거란 생각 갖고 있고요. 영국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에 생겼는데 영국도 2017년 그런 도입한 이후에 미국의 영국 FTSE 지수가 20% 올라갔고요. 예.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개정한 2012 또 조금 개정됐네요. 그 다음에도 6개월 동안 10.7% 올라갔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하여튼 상당히 호재. 물론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갈 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판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드는 전 대형 호재라고 좀 믿고 있는 한 명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구체화시켜보죠. 관련해서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뭐 제 얘기보다는 SK증권이 이걸 또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한 건데요.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이요. 주주 제한 등을 통해서 배당 확대 등을 건의할 경우에 네. 이제 뭐 개인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지분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라도 골치 아프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거겠고요. 특히 이제 3년 연속 순이익이 흑자인데도 배당을 안 하거나요. 배당 성향이 10% 미만인 기업들의 배당 확대 기대감이 확대될 것인데요. 배당 성향이라는 거 10%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해서 미국이나 웬만한 선진국 같은 거 30% 정도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최고로 배당 성향이 높은 것은 2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K텔레콤 한 60% 주고요. 네. SOL 같은 55%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서 많이 주겠다는 게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당 성향이 지금 너무 낮은 거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인데 국민연금에 압박 들어간다 그러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크죠. 지금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워낙 많아가지고 네. 좀 줄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SK증권에서 그 자료를 네. 잘 만들었거든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배당 확대 가능성 높인 거고요. 한 두 부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5% 이상 부여하고 3년 연속 순이익 흑자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했다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지금 나쁘다는 거거든요. 예. 배당할 여력인데 안 줬다는 거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J 콘텐츠리 예를 들어 NHN 엔터테인먼트, JP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네. JP 뭐 트와이스 돈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배당을 안 하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전화를 해가는 거죠. 박진영 뭐 CEO 대표일 거 아닙니까? 예. 대주할 때 전화하는 거죠. 배당 좀 주셔야겠습니다 하면 박준영 대표가 있다가 생각은 하겠죠. 생각을 할지 안 할지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 네. 조금이라도 하겠죠. 그 얘기를 여기에 한 것이 이 두 가지 분류됐다.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민연금의 스튜디오십 코드 이제 도입과 관련해서 주식시장 영향력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